역사, 학술, 종교적 가치는 뛰어나지만 지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멸실훼손 위기에 처해 있던 불교 성보문화재 수십 점이 보존 처리를 거쳐 일반에 공개됩니다. 조계종을 총무원 일원 체제로 통합하는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8일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에서 최종 인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천 송현동의 한 사찰이 48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심각한 수행 환경 침해 위기에 내몰리면서 스님과 신도들이 관련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불교 선지식 무주당 청화대종사를 기리기 위한 전남 무안군의 성역화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와의 소통 부족으로 부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10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선거 때마다 전국 민심의 풍향의 역할을 해온 충북 지역 선거구로 가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비지정문화재라는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멸실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던 성보가 찬란한 아름다움을 다시 찾고 관객들과 만납니다. 다음 달 3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하는 수보휘향 다시 태어난 성보전에서 이 같은 수보문화재 40여 점이 선을 보입니다. 이될순 기자입니다. 안타깝게 숨진이의 영혼을 천도해 서방 정토로 인도하는 모습을 묘사한 화성 용주사 감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이 불화는 7명의 부처님과 일로왕보살, 백이관음보살, 지장보살이 그림 상단에 위치해 있고 각종 공약물을 올린 시식단과 현생의 고통을 표현한 장면이 하단에 그려져 있습니다. 용주사 대웅보전에 봉안돼 있다 도난당한 이 성보는 지난 2018년 되찾아 이번에 일반 대중에 공개됩니다. 16세기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평가되는 예산 수덕사 소조불좌상은 둥글면서도 근엄한 얼굴의 부처님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다량 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10년의 성과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비지정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보다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훼손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성보를 발굴하고 조성 당시의 본 모습을 되찾도록 수보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품은 모두 국보나 보물을 비롯한 지정 유형 문화유산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구성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 문화유산은 보존 처리인 수보를 통해 조성 당시의 찬란한 모습으로 되찾았습니다. 수보를 시행함으로써 성보의 가치를 회복하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은 매우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3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번 기획전에는 성보 47점이 선보입니다. 특히 수보에서 회항까지 이르는 과정을 담은 글과 영상이 함께 제공돼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게 됩니다.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서봉스님은 되살아난 성보를 친견하며 생겨나는 환희심과 우리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드높일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찰도 본사 더불어서 저희들 의논해서 문화재청과 의논해서 여기 전시된 이번에 기획 전시회에서 모시게 된 성보들이 국가유산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박물관이 성심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기획전 수보회향 다시 태어난 성보는 다음 달 4일부터 6월 31일까지 일전 시실과 이전 시실에서 펼쳐집니다.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를 통과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관련 종헌 개정안이 종단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에서 다음 달 8일 다뤄집니다. 원로회의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제76차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날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이 되면 중앙종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화엄사 종열스님과 은혜사 돈명스님, 불국사 종우스님에 대한 신임 원로의원 선출의 건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원로회의에서는 또 중앙종회가 추천한 종열, 수불, 원행스님 등 모두 21명의 대종사법계 특별 전형과
일수 스님 등 모두 10명의 명사법계 특별 전형도 심의 의결합니다. 조계종이 신임 국제교류위원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혜민 스님을 위촉했습니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는 지난 25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신규 국제교류위원으로 불교신문 전 명예주필 혜민 스님을 위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운동단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어제 심고감 주지이자 서울 성북구 사암연합회 회장 원경 스님을 임기 2년의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현재 서울 심고감 주지와 성북구 사암연합회장, 사회복지 원각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탑골공원의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자비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불교와 전통 문화를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전국 28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찰별 대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서울 화계사의 범종체험과 강화 연등국제선언의 선명상, 양양 낙산사의 108배와 108염주꾀기, 구례 화엄사의 스님과의 차담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 해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 한해 3만 원의 1박 2일 템플스테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됐습니다. 인천 송현동의 유일한 사찰 향적사가 48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수행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역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이자 신행 공간이 하루아침에 기능을 잃을 불안감 속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자리한 향적사. 이웃 종교세가 강한 지역사회 내 유일한 사찰로 부처님 진신살이 5괄을 모신 불탑이 있어 지역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이자 신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특히 인접한 근린공원의 산책로가 사찰로 연결돼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이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량으로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향적사 바로 앞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이 수립되면서 향적사는 수행 환경이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갑자기 설계 변경이 되면서 뒤바뀌는 거예요. 공원 쪽에 48층이면 그 의약관과 겨울이면 추워서 빙판하고 여기가 바다인데 이 지역이 아주 바람이 많이 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빌딩풍도 그렇고 그늘이 지게 되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겨울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될 걸 이걸 지금 인식 못하는 거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예정지와 향적사 간 직선 거리는 불과 50m. 48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예정대로 들어설 경우 일조권이 차단돼 그늘진 곳은 늘어나고 고지대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경관도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 바람이 강한 해안 지역에 자리한 데다 건물 사이 빌딩풍 피해까지 더해지면 사찰에 기거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가 열악한 데라서 열악한 지역이니까 저희가 반대는 안 해요.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아래층에는 높은 거, 위에는 낮은 걸로 해서 이게 시민들이 전부 다 안락하고 행복하고 할 수 있는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지역도 발전이 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달라. 이것뿐입니다. 원래 이 구역은 고도가 높은 공원 쪽에 25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설계가 바뀌면서 48층 높이로 계획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게 향적사 측 주장입니다. 수행환경 침해 문제에 직면한 향적사는 일조권, 조망권 확보 등을 호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향적사 대중스님들과 신도회,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수행환경 침해 반대 집회를 열고 지자체를 상대로 상생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주거권을 확보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일부 신도들 사이에선 수십 년간 지켜온 신행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 그 지역에 그 지금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지역을
사찰을 몰살시키고 높은 전부 다 빌딩이 들어서게 되니까 그 절이 지금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 향적사는 아파트 건설도 지역 발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찰과 근린공원의 보존을 위해 아파트 높이를 낮추는 등 상생 방안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환경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자 신앙의 귀처인 사찰의 수행 환경도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뉴스는 한국불교 선지식 무주당 청화대종사를 기리는 전남 무안군의 성역화 사업이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는 기획 리포트를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불교계와의 불통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동취재팀 박성용 기자입니다. 서해안 벨트의 전남 무안군은 국가지정문화재 도리포 고려청자 매장해역과 천연기념물 청정리 팽나무, 조의선사 탄생기념관 등 자연과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관광 거점 지역입니다. 이 같은 환경에 청화 큰스님의 연불선 사상과 청정수행의 가르침을 K불교 명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무안해운사 청화대종사 기념관은 무안의 힐링 관광 핵심 콘텐츠입니다. 큰 스님의 이곳에 기념감을 관람하고 또 체험하고 그 체험하는 속에서 여기 보면 명상관도 있고 기타 나머지 연불관도 같이 있습니다만 누구나 와서 마음의 어떤 치유, 마음의 힐링, 종교와 상관없이 그런 상관없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그것이 바로 청화대종사의 뜻이 아니겠는가. 사업 초기부터 기념관 건립과 운영 주체,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관 이후 명상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결국 사업 성패는 큰 스님의 사상과 철학을 기념관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불교계 청화 큰 스님 문도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과 전라남도는 소통과 협력보다 가시적인 성과, 기념관 건립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계획안 자체도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걸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까지는 그 초기 계획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 저희가 공포 전이라서 조례 공포되고 조례에 따라서 뭐 운영 주체나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서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관 시점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로운 한류를 위한 K 콘텐츠 발굴과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등 서해안 관광 관문인 무안군으로서는 청화대종사 기념관 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남은 문제는 유물 전시실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꾸미고 그 다음에 그 운영 주체나 유물의 소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에 추경이 있는데 그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지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품을 관리하는 부분 그것은 그 시설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고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 출신 청화 큰 스님을 선양하고 무안을 전국적인 힐링 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무안군의 목표. 지금이라도 불교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에 나서는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기동취재 박성영입니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를 찾아 충청권 4개 대학 불교동아리 운영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일감 스님은 지난 25일 마곡사에 불교동아리 운영지원금을 전하며 충청권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대학생 전법단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대학 불교동아리 지원금은 충청권 중심 대학인 공주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 경찰대학교, 대전대학교에 각각 1,000만 원씩 배정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육교구 대학생전법단 도계스님과 태정스님, 고우스님, 선행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BBS 뉴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주요 격전지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주사가 자리한 보은 지역을 비롯해 선거 때마다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충북 지역을 돌아봅니다. 청주 BBS 김진수 기자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북도 8개 선거구가 있는 충북 지역은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대4 동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정당들은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 충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경쟁이 가열되는 청주권 4개 선거구 주자들은 하나된 팀을 선언하며 지지세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팀을 앞세운 국민의힘은 통합 공약 개발 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청주 후보들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가가 있고 법률 전문가, 그리고 경제 전문가 또는 홍보 전문가, 사업가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팀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팀들이 모여서 우리 청주 전체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약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공약을 함께 실천한다면 우리 청주 시민 전체가 큰 도움을 얻고 청주가 발전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뉴 드림팀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청주의 새바람을 자신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을 모두 제외하고 새로운 젊은 후보들을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 선출을 해주셨습니다. 막중한 책임감도 있지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라는 당원들의 여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공천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응답하셔야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강세를 보였던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은 정우택 의원의 공천 취소에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국민의힘 주자로 올랐고, 민주당에서는 이강일 후보가 본선에 올라 본격적인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 텃밭으로 불리던 청주 흥덕과 청원, 서원 선거구는 국민의힘의 거센 반격이 시작되며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은 또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중앙당에서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청주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선대책위원장은 치우치지 않는 충청의 마음으로 정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지난 14일 청주에서 선거 지원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심판하려면 1번을 찍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소 불교세가 약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충북권에서는 법주사가 있는 동남 4군 선거에 불교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주사가 자리한 보은 지역 득표는 불교 유권자들의 표심에 당락이 좌우될 전망이어서 여야 후보들은 법주사 관광 활성화 등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표밭 따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도를 저희들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시켜서 통일산 법주사를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제공을 하면 교통이 원활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법주사가 송산 관광특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숙박시설이 좀 필요한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큰 민간 유치를 해서 콘도미니엄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민심의 바로미터, 선거의 평양계로 불리는 충북선거구. 4대4 동석이 또다시 유지될지, 힘의 균형추가 깨질지, 충북의 표심이 22대 총선에서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지수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경지를 삼라만상이 꽃으로 장엄하게 피어나는 것 같다고 해서 화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얼마 전 지리산 화엄사에는 마치 이런 광경이 현실에 재현되듯 화려하고 신비로운 모습의 천연기념물 홍매화, 화엄매가 활짝 피어나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봄 소식을 알리는 화엄매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태를 영상으로 만나보면서 3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